예, 이번 질문은요, 습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고적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에고적 습관은 뭘까요? 에고적 습관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네. 그냥 생각 몸이 편한 거. 생각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 생각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 네. 에고적 습관인가요? 오감에 근거한. 네. 오감을 만족시키는. 네. 그러면 좋은 습관에 대한 정의는 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신 말씀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에고적 습관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예, 뭔가 뭐 의도적으로 하든 뭐 생각 없이 하든 그 습관을 저지르고 나면 자괴감이 들고 자기 자신이 더 싫어지는 습관이죠. 네, 맞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폭식을 했다. 안 좋은 습관인 거 몰라요?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도 폭식이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부른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게 배가 부르면 보통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내가 또 폭식했네. 아,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절제가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습관? 뭐 저는 그게 에고적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습관은 뭐냐?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걸 딱 하고 나면 왠지 자기가 그렇죠. 네. 굉장히 마음 많이 내고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했는데 하고 났을 때 막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회복이 되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막 출근하기 전에 막 가서 막 달리기 같은 거를 뭐 3, 40분이라도 막 하고 땀을 막 흘리고 돌아와서 딱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딱 앉으면 와, 그렇게 하고 딱 앉았는데도 아직 출근 시간, 그렇죠. 출근 시간 전까지 막 아직도 막 한 3, 40분이 남은 거예요. 아침에 운동하고 간단하게 먹고 다 준비했는데도 아직 여유가 있어. 막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 어때요? 네.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게 하는 습관?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에 들게 하는 행위는 좋은 습관. 네. 근데 딱 하고 나서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 그러면 에고적 습관. 저는 이거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갈아타라, 환승. 환승하라고 하고 싶어요. 환승하라고. 자,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 이동해 보셔서 아실 텐데 지하철을 물론 한 번에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살다 보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환승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몇 호선으로 다시 갈아타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환승인 거죠. 이거는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무슨 내 신념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변심을 한 것도 아닙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환승, 갈아타는 거예요. 내 현재 위치에서 중요한 건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정말로 많이 필요하면 막 4번씩 갈아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몇 번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몇 번을 갈아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갈아타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환승을 하는 게 결코 변심이라든가나 예, 그게 변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목적한 바가 없어요. 목적지가 몰라요. 목적지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방황이죠. 방황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서울 생활을 옛날에 젊었을 시절에 여기서 젊었을 때란 20대 제가 20대 시절에 서울에서 지하철이라는 걸 처음 타본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라는 걸 처음 봤고 근데 그때는 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택시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스 아니면 지하철. 근데 지하철은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였는가 하면 환승이었어요. 잘못 내리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환승을 해야 될 때 한참을 걸어가서 또 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너무 해보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보다 한 1시간 전에만 나서면 되는데 혹시 잘못할까 봐 막 2시간 전에 나서고 왜냐하면 또 혹시나 내가 잘못 탔을까 봐. 그리고 지하철을 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동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 이렇게 계속 불안한 채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바깥 출입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이게 정서에 좋지가 않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일요일 날 하루 날을 딱 잡아가지고요. 지하철 시작하는 새벽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이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지하철만 탔어요. 극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삼시세때를 지하에서 다 해결을 하고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가려면 몇 번을 환승을 해야 되는지 그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서 다시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갈아타고. 그 또 목표를 또 정해요. 또 갈아타고 또 가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하루 종일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지하철 타는 연습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하철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없어지더라고요. 환승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요. 애고적 습관에서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는 환승을 해야 갈 수 있는 목적지인데 애고적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기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데를 가고 싶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기차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습관이 교정이 되려면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지 환승을 하려고 했을 적에 그 환승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길 가려면 환승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습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은요. 목적이 없으면 그 습관이 꼭 필요한 가치 있는 목적이 없으면요. 그냥 타던 대로 탑니다. 갈아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승의 목적은 가치에 있습니다. 애고적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의 환승. 그 환승은 가치 있는 목적에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정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 좋은 습관이 필요한가? 그냥 남들 보기 좋아서 바로 애고적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원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원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되실까요? 네.
네, 저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서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습관을 이제 본인이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유지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렇게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정하고 나서 얼마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한 목표는 네.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저번에 똑같은 목표를 잡았을 때는 한 일주일 하고 어느샌가 안 하고 있던 저를 발견한 게 많아서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도 3일 이상을 하셨네요. 예. 여러분들 그 좋은 습관 만들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 좋은 습관이 거의 표본이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뭐 식생활하고 관련된 걸 꼽는다면 뭐 이렇게 자극적인 거나 패스트푸드 이런 거를 안 먹어야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좋은 습관의 태생이 어디에서 시작을 했는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습관을 만들려고 할 적에 시작점이 자신의 안 좋은 점에서 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의 태생이 안 좋은 습관인 거죠. 안 좋은 습관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꼴이 이러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면 내 사는 모습이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요. 근데 태생이 그 좋은 습관의 태생이 안 좋은 거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걸로 넘긴다라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의식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안 좋았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나로 자꾸 돌아갑니다. 솔직히 며칠 했는데 당장에 막 이렇게 막 좋아지는 게 안 보이면 옛날로 돌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뭐. 나는 태생이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스타트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유지 안 됩니다. 아, 이렇게는 막 할 수 있어요. 막 악으로, 깡으로. 예, 막 정말 막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게 모든 경우에 평균이 될 수도 없고 사실은 이렇게 대중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막 뭐 다이어트를 막 정말 의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막 30kg 살을 막 빼고 그래서 막 환골탈태한 사람들 막 가끔씩 그런 데 나오잖아요.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비교의식 속에서 또 자괴감을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페이스를 놓치지 마세요. 내 인생의 페이스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페이스랑 같지 못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구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의 페이스를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만들어가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흥이고 재미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이 살아갈 것 같으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그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태생을 바꾸세요. 꿈에서, 정말로 꿈에서 좋은 습관을 낳으세요.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을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나는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어디로 돌아가냐? 내가 원하는 그 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지? 다시.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어때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도요, 좋은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 그걸 꿈꾸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라도 야, 너는 이 습관이 너무 나빠, 이 습관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나리오는 누가 쓴다? 내가 쓰는 거예요. 아,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이 습관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걸 새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면 됩니다. 개의치 마세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럼요. 나쁜 습관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 시나리오를 써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놓쳤다가도 다시 잡을 수 있는 진짜 자발적 의지는 내가 원하는 삶, 그 설계도에서 나온다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서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걸 유지하려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꿈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될까요? 네.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질문하신 분은 꿈이 뭐예요? 저는 제가 받은 좋은 것들을 전하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지금 좋은 습관을 잡고 있는 게 체력 단련을 많이 하는 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체력 단련 하기 싫어지면 다시 자기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 나누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아직도 유효한가? 그게 진짜인가?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다 그러면 다시 또 합니다. 항상 근원에서 찾으세요. 첫마음에서 찾으세요. 근데 그 첫마음이 진짜 원하는 거여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용기 낼 수 있고요. 아무리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100만 번을 실패해도요, 또 시도할 수 있어요. 그게 꿈의 파워예요. 꿈은요, 계속 하게 해요. 신기하리만큼. 답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연은요, 열정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데 꾸준히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게 아이스크림 회사 이름인데요. 베스킨라빈스라고 그 회사의 모토가 뭐냐면은 31가지 맛을 다 이렇게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31가지 맛이니까 한 달에 겹치지 않고 매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모토로 이렇게 시판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더운 여름날에는 생각이 나요. 아주 더운 여름날에는. 그래서 막상 이제 그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고르게 되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딱 고르는 걸 보면 딱 아는 맛을 골라서 먹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맛.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또 새로운 걸 원하는 것 같지만 또 막상 그 상황에 딱 대입이 되면 또 익숙하고 또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마음이 가고 또 손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0가지가 넘는 맛이 있는데 한 8종류의 아이스크림 그 종류만 이 매출의 한 80%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맛은 10가지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익숙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익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가까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새로운 뭔가를 또 추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열망도 또 우리 안에는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과 새로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선담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면 앞서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의 얘기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그 목표를 정하고 뭔가 가열차게 뜨겁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의지를 냈는데 이제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그 습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익숙한 습관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라는 게 본인이 제일 느끼는 불편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새로움에 대한 용기 있는 시도였는데 그 기간이 짧으면 3일 갑니다. 짧으면 3일을 가고요. 좀 길면 정말 길면 한 달. 예. 그래서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답습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고자 의지를 냈던 그 마음자리부터 한번 딱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새로운 마음을 낸 데에는요, 새로운 나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습관에 그리고 어떤 모습에 뭔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당연시해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이 뭐 과거의 성격이 아니면 그 과거의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거의 어떤 나보다 새로운 나를 원한다라는 새로운 나에 대한 열망이 저는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나라는 그 어떤 존재, 내가 원하는 어떤 멋있는 존재, 뭐 예를 들면 체중 감량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많은 체중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내가 자기만족이죠. 내가 나를 봤을 적에 뭔가 이렇게 가볍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밝은 느낌이 나지 않는다라는 자기 성찰에서 저는 체중 감량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를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체중 감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 새로운 나에 대한 그 감각이 그리고 새로운 나에 대한 그 모습이 처음과 다르게 흐릿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 체중 감량을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들이나 그리고 그 시간들의 고단함들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나한테서 세웠던, 그리고 새로운 나를 갈망했었던 그 새로운 나에 대한 존재감, 그 존재감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한 내 첫마음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변화되고 새로워진 내 모습을 갖다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밝고 가볍고 환해진 자신의 모습을 있잖아요. 상상한 모습을 다른 어떤 사람의 사진을 붙여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상상하고 그 상상한 모습을 갖다가 가볍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상상한 그 모습을 쓴다거나 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붙여 놓는다거나 보이게 하는 것도 내가 이것을 갖다 계속 해나가는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환경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체중 감량을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겠다라고 비전을 딱 세웠는데 상황상, 환경상 헬스장이 너무 먼 거예요. 집에서도 멀고 직장에서도 먼 거예요. 그러면 사실 헬스장에 나가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기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많고 또 근력 단련도 해야 되니까 제가 선택한 방법은요. 1시간에 한 번씩 1분씩 시간을 내 가지고 근력 단련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 이상씩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업무를 보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근력 단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를 저는 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 1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분에서 길면 5분,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한 10분에서 20분까지도 제가 하는데요. 그거를 내가 꼭 지켰어요. 1시간에 1분은 꼭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심지어는 외부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게 딱 1시간이 딱 된 거예요. 정시가.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식당 바닥에서 그 플랭크 자세를 1분을 제가 딱 했습니다. 했더니 그 서빙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환경은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한 정말 나를 도와주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목표를 세운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상상하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목표한 바를 세운 존재에 대한
믿음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를 들면 아까 앞서서 예를 든 것처럼 체중 감량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감량이 되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목표 자체를 건강한 몸으로 목표를 세우십시오.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활기찬 내 모습, 이걸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에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위해서는 계속 의지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목표가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따로 시간을 내서 체력 단련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1시간에 1분씩, 1분 이상입니다. 1분 이상씩 시간을 내서 스스로를 단련해 나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요, 이렇게 끈기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걸 견뎌내는 힘을 갖다가 끈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지를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끈기 있다, 또는 근기가 참 좋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선도에서는요, 끈기를 갖다가 근기라고 합니다. 뿌리 근자에다가 기운 기자를 써서요. 그러니까 뿌리가 정말 튼튼한 사람은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이렇게 깊지 않고 얕으면은 금방 이렇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시작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좋은 습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1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일을 통과하시게 되면 기록을 하세요. 21일 기록을 이렇게 해서 몸이 좋아지고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21일이 잘 됐다고 하면 스스로에게 잘했다라는 칭찬도 해주시고요. 스스로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보상이 있어야 돼요. 예.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선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21일에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1일이 3번 정도 반복이 되고 나면 진짜 그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성공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마 중간중간에 또 고비가 올 거예요. 또 바빠서 그냥 지나치게 되고 하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에 좋은 습관으로 성공하고 좋아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새로운 용기에 대한, 그리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내용을 제 책에서 쓴 구절이 있는데 요걸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빛나는 힘. 자신의 선택을 믿자. 자신의 선택을 믿고 이룰 때까지 노력하자. 자신의 선택을 믿을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 보이고 이루어짐에 확신이 들며 이룬 다음에도 자만하지 않게 된다. 선택은 용기다. 용기는 빛이다. 빛나는 힘이 용기다. 빛나는 힘을 발휘해 자신의 선택을 믿어보자. 그 선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이 응원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정말 소중합니다. 그 가치 있는 목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잊지 않는다면 하늘도 응원할 것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응원을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그 빛나는 힘, 그리고 소중한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믿고 정말 좋은 습관 만들기 21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꾸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